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저희 시댁은 극성 중의 극성, 사랑꾼들만 모인 아주 극성 시댁입니다. 제 남편은 극성 마마보이이자 시누이의 자칭 아빠예요. 시댁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제 마누라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 어머니, 본인 여동생 좋아하는 건데 제가 뭐라 할 말이 있겠냐 하지만 도가 좀 심하게 텄어요. 저희 시댁을 우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아버님은 건물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남편은 그 건물 중 몇 개를 증여받아 관리하며 그 건물들의 수입을 모두 받아가고 있고 다른 일은 특별히 안 하고 있어요. 그 수입만으로도 어지간한 대기업 직장인 배로 벌어오니 생활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예쁘고 등등 그런 분이세요. 남편이 시어머니 친아들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재혼하셨거든요. 본인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듯 예뻐하시며 엉덩이도 토닥이시고 소중이도 주물거리시고 스킨십이 짙으세요. 보기 민망하고 껄끄러울 때도 있지만 엄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누이는 남편의 친동생인데 남편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만 보면 웁니다. 남편 뺏어갔다면서요. 시누이가 애기냐고요? 아니요. 25살 다 큰 처녀예요. 대학도 졸업했고 이제 시집갈 나이인데 저만 보면 남편 뺏어갔다며 자기 오빠는 자기랑 결혼해야 한다며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 애틋한 사랑에 제가 다 가슴이 미어져 아주 이혼이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보통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혼 전에는 몰랐냐고, 이 정도로 극성이면 눈치를 채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네,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결혼만 해주면 시댁은 당장 연이라도 끊겠다고 당당히 말하며 자신이 알아서 처신할 테니 저는 본인 믿고 결혼만 해달라 싹싹 빌길래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양이고요. 이 집안의 정상인 사람은 시아버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극성 아대와 아들, 딸 때문에 저 같으면 이미 정신 나갔을 법도 한데 아버님은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시며 별 말씀을 안 하세요. 딱 집안을 지키는 아버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시댁인데 가끔은 참고 넘기면 된다 하시는데 그 가끔이 고역입니다. 세상에 어떤 여동생이 자기 오빠랑 목욕을 하나요? 그것도 다 큰 남매가. 일단 여기부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남편도 함께 목욕은 안 하는걸요?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데 되려 어머니도 함께 목욕을 하십니다.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도 함께 하자며 샤워라도 같이 하자 제 이름을 쩌렁쩌렁 부르는데 숨이 턱 막히더군요. 아버님은 혀를 끌끌 차시곤 모른 체 하시고요. 네, 목욕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세 명이 함께 탕을 들어가면 까르르 소리와 함께 민망한 소리가 납니다. 왜 가족끼리 목욕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내느냐고 남편을 닥달해도 물이 따뜻하니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속 없는 말을 합니다. 남편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맛도 취미도 잘 맞고 심지어 속궁합도 좋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요즘에는 남편과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세 사람이 함께 목욕하는 장면이 떠올라 집중할 수가 없고 역겨워서 피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그 세 사람의 관계를 감히 유추하고 상상하는 것부터 제 자신이 더러워지는 기분이라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당연한 것은 아닐 뿐더러 정말 상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속 시원히 묻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었죠. 의심되는 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댁에서 잘 때 남편이 오는 날이면 다 같이 자야 한다고 저는 소파에 눕히시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아버지 이렇게 잠듭니다. 아니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신혼부부를 이렇게 떨어뜨려 두고 본인들끼리 한 입을 덮고 시아버지는 아예 이불을 따로 펴 주무시고 세 사람은 한 이불 위, 한 이불을 덮고 잡니다. 새벽 늦게까지 시덥잖은 일들로 낄낄거리며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며 얼른 자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이 좋은 가족을 두고
남편은 왜 사정사정을 하며 저와 결혼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집안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특출나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내가 걸렸는지,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이런 꼴을 보며 해선 안 될 상상을 시키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래도 너 안 건드리고 지들끼리 사이좋은 게 어디냐며 자기 시어머니는 자기 시누이는 하고 본인들 이야기하기가 바쁘네요. 사람인지라 자기 자신 일이 가장 힘든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너무 서럽고 외롭습니다. 이 광경을 보지 않는다면 차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관계를 의심하는 저도 너무 서럽고 그런 더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댁 식구들도 이젠 역겹네요. 답답한 속을 다스릴 방법이 없어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딜 가서라도 이혼 사유를 말할 곳이 없네요. 그나마 순화해서 생각한 것은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더 사랑하는 듯해 이혼합니다 정도인데 이게 무슨 의부증 걸린 사람의 말인가요? 거의 부정망상 말기네요, 말기. 제가 정신과를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일이 터졌다는 게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맞을까요? 어떤 식으로 말하건 저는 더 이상 이혼 사유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최악의 방식으로요. 어느 날 읽고 싶은 책이 생겨 남편에게 물으니 본인 서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재로 들어가 책을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책 모양으로 된 금고가 보이더군요. 이게 뭐지 싶어 비밀번호를 돌려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은 늘 본인 생일 4자리 비밀번호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 금고 속에는 제 고민의 결실이, 아니 결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엔 너무 더럽지만 제가 고민하고 고뇌하던 것들의 결론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시누이와 남편의 관계 사진이요. 이런 더러운 사진을 금고 속에 보관한다는 사실도 너무 더러웠으며 이상한 영상 속에나 등장하는 그런 더러운 행위를 제 남편이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구토가 밀려왔습니다. 역겨운 마음을 참고 그 사진을 몰래 책 사이에 끼워 방으로 들고 갔고 모두 사진으로 찍은 후 책이 재미없네 라는 엉성한 핑계를 대고 다시 서재로 들어가 사진을 원위치시켰습니다.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이 사진을 어떻게 터뜨릴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사진만 있으면 합성 의혹을 받을 수도 있으니 카메라를 설치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날 밤 안방 휴대폰을 몰래 숨겨 녹화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이것저것 배달을 시켜 저녁을 먹었고 주무시고 가시란 말과 함께 저는 작은 방으로 먼저 들어가 자는 척을 했어요. 사실 자는 척을 하려던 게 정말 잠이 들어버렸고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맡에 쪽지 한 장이 있더군요. 남편의 글씨로 휘갈겨 쓴 쪽지의 내용은 제가 너무 잘 자고 있어서 깨우지 않고 본인들끼리 근처 공원에 소풍을 간다. 혹시 올 것이라면 전화를 주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헛웃음을 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영상을 띄엄띄엄 넘기며 역시 내가 노보한 건가? 그냥 합성이었나? 더러운 걸 많이 봤더니 나까지 더러워진 것 같네. 등 혼자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바로 시누이가 따라 들어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옷을 벗겨주며 스킨십을 시작했고 저는 한숨을 쉬고 난 후 편집을 해야겠다 싶어 노트북을 꺼내왔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목소리의 정체는 영상 속이었습니다. 네, 제가 혹시나 했던 더러운 상상은 그저 현실이었네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했습니다. 새삼 저런 놈을 남편으로 두고 관계를 한 제 몸이 더러운 듯 느껴져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어요. 정말 역겹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트북 편집을 포기한 저는 그냥 사진 앱 자체에서 관계 영상을 잘라내고 집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물론 공원에서 함께 소풍을 즐기던 남편의 내연녀들과 아버님까지도요. 저는 거실 탁자 상석에 앉아 무릎을 꿇고 테이블 가운데 휴대폰을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궁시렁거리시며 분위기 좋은데 왜 굳이 부르느냐고 하셨고 시누이는 저를 아주 못 잡아먹어 안달인 듯 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아버님께 제 옆자리에 앉아달라 부탁을 한 뒤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아버님의 표정이 실시간으로 굳으셨고 남편은 당황하다 휴대폰을 부엌으로 던지며 제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서요. 그 말은 제가 할 말인데 말이죠. 하지만 굳이 제가 화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이미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꽂으시곤 어머님과 신우이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아주 어머니와 신우이의 머리를 잡고 굴비 엮듯이 엮어서 내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외치며 쫓아내셨고요. 그런 후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신 아버님은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님의 말을 듣고 왜 이 결혼이 이렇게 서둘러졌는지 이해했습니다. 저 세 사람은 원래부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가며 겨우 아버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관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피한 관계라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을 리는 없었죠. 이곳 저곳에서 이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라고 소문이 났고 소문의 중심인 아들을 결혼시키면 소문들도 들어갈 것이라고 믿으셨답니다. 소문이 진실일 리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남친과 만나고 있던 절 빠르게 결혼시켰고 그 이후 잠잠해진 주변의 안도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단을 낸 것이네요. 저는 아버님께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알겠다 하시곤 본인도 어머님과 이혼을 진행할 것이니 그 과정에서 변호사나 재판 등은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위자료로 남편이 관리하던 건물을 제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했고요. 아버님은 남편과 시누이, 어머님 모두 내쫓을 생각을 하고 계시더군요. 저 같아도 제 남편이 자기 딸, 아들과 미친 짓을 했다면 당연히 연을 끊을 것입니다. 아무튼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 동안 더러운 광경 보고 더러운 생각하느라 고생한 것 치고는 얼마 안 되는 위자료를 받았네요. 그래도 앞으로 살 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 시누이 그리고 어머님은 아무것도 없이 개털인 상태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세 사람은 아버님의 제사만 믿고 기술도 능력도 없으니 아마 한동안 먹고 살기 힘들지 싶네요. 아, 정말 더러운 행위며 실존하는 줄은 몰랐는데 정말 더러웠고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어디 가서 이혼 사유 이야기하기도 더럽습니다. 더러운 인간 만나 제 눈과 귀, 마음을 버렸으니 앞으로는 예쁘고 좋은 것들만 보고 열심히 다시 살아보려고요. 착하게 잘 살면 제게도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